자, 보시죠. 2교시 할게요. 자, 여기. 자, X1년도에 임차료 20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이 했는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X2년도에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계든 세법인, 회계는 임차료 같은 거 발생주의잖아요. 근데 세법은 우리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의무가 확정됐을 때 송금, 예, 우리가 권리가 확정됐을 때 입금.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를 줘야 될 의무는 언제 확정이 되는 거냐면 지급할 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약정할 때 금액하고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맞죠? 세법은 X 1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깜빡한 거예요. 뭘 깜빡했냐면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적는 거 깜빡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분계를 통해서 회사가 여기 X1년도의 비용을 누락한 거죠, 누락. X1년도에 약정했으면 X1년도에 비용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락했죠? 그러면 X1년도에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 과소? 과대. 그쵸, 과대죠. 비용 누락했으면 이익은 과대되는 거잖아요. 요걸 X2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되시겠죠? X2년도에 발견. 이렇게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X2년도에 발견해가지고요. 이익이 과대됐다라는 사실을 X2년도에 발견했으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잡아야 되겠죠. 전기, 오류를 수정해서 단기에 손실 처리하다. 그래서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의 오류 6글자 좀 안 들어와가지고요. 현금 20원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중대한 오류면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X라고 할게 중요하지 않은 오류면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비용 잡으면 되겠죠? 비용 늘리면 되는 거고 요게 중요한 오류면 이익 잉여금을 줄이면 되겠죠. 왜냐면 이익이 과대되면 이익잉여금 과대됐으니까 X1년도에 맞죠? 그럼 X2년도에 이익잉여금 줄여야 되겠죠. 중대한 오류면 2월이 되는 놈에 반영을 해야죠. 이거 회계 2급이란다. 세무 2급. 이렇게. 근데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어가지고 회사가 비용 늘린 거예요. 전기 오류 수송 손실에 대한 비용. 비용입니다.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X2년도 돈 나갔으니까 회사가. 자, 근데 세법. 자, 그럼 세법은 이렇게 분석해야지. X1년도에 차변에 임차료 20. 맞죠? 대변에 뭐 미지급 금이라고 해도 미지급 비용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의미 없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X1년도의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세법상 비용이 가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인데 차감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X2년도의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X2년도에 현금으로 준 건 미지급 비용을 준 거죠. 맞죠? 그래서 세법상 X2년도의 분계는 차변의 미지급 비용이 감소 지급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현금의 감소 되세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무 조정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안 보고. 어떻게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났던 부채가 미지급 비용이죠. 그럼 미지급 비용은 언제 소멸돼요? 지급하면 지급했으니까 여기 소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대 유보 추인하시면 돼요. 안 보고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아까는 150으로 같아진 거고 지금은 소멸했으니까 둘 다 0으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0으로 같아진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감가상각은 당연히 비용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하는 감가상각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지금 한 요 챕터와 관련이 있어요. 전 페이지가 아니라. 전 페이지는 이익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손실 쪽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장부에서는 이게 중요한 오류래요. 위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서 단기에 비용 처리한 거고요. 아래는 얘가 중대한 오류라서 잉여금을 줄인 거예요. 자본을 줄이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분계가 이렇게. 자, 그러면 딱 봐도 세무 조정이 두 줄 나와야 돼. 이중 나와야 돼. 이중 세무 조정. 왜냐면 이거 됐나? 여기 이렇게. 이구나. 보시면. 자, 훑어보면 자, 장부는 이익잉여금 저기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 맞죠? 그래서 장부는 자본 감소. 세법은 자본 안 감소. 자본 없어요. 자본 안 감소. 맞죠? 왜냐면 여러분 증가는 잘하시는데 감소 쪽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럼 장부는 감소, 세법은 안 감소. 세법은 이익잉여금 늘어야 돼요. 되셨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장부. 자, 차이가 나는 게 부채잖아요. 장부는 여기 세법은 부채가 차변에 있죠. 세법은 부채가 차변. 그럼 부채가 감소, 부채가 증가. 감소. 세법은 부채 감소. 장부는 부채 안 감소. 맞죠? 그럼 여기 딱 보시면 부채가 세법이 더 감소해야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미지급 비용 여기 부채 BS급 BS 맞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본 BS잖아요. 둘 다 BS니까 이중세무조정.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볼게요. 우리가 가산조정, 차감조정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얘부터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부채의 차이면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니까.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있어요. 그럼 부채의 감소죠? 그럼 부채의 감소면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니까 플러스 유보. 그죠? 플러스 유보. 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산조정. 이렇게. 송금 불산이 입금 살표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우리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맞죠? 기타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조정. 그래서 기타, 차감조정,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두실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아까, 이게 더럽냐? 더러워. 자, 아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중대한 오류라고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분기했잖아요. 이익잉여금 늘리는 분기하면 입금 산입 기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고. 회사가 중대한 오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죠. 맞죠? 이익잉여금 감소. 그러면 무조건 송금 산입 기타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할게요. 뭐냐면 회사가요. 요게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비용을 증가한 것처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맨 마지막 어느 한쪽을 회사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한 것처럼 둘 다 BS면 세무조정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가 아니라 비용을 늘리는 거. 되세요? 이거 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우리가 계속 설명하지만 밑줄 쭉 긋고 비용을 이렇게 적을 수는 없어요. 분계를 끊어야죠. 그럼 어떻게 분계를 끊냐? 1번 이익잉여금을 줄였으니까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분계를 하면 이익잉여금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익잉여금 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비용을 늘리면 이익잉여금 감소한 걸 안 감소시킨 거고 비용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분계를 통해서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좀 세법상 비용이 가산해야 되니까. 송금산입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맞죠? 그래서 보세요. 송금산입 기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감가상각비 할 때 되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여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송금산 기타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걸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렸죠? 그렇죠?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렸고, 그럼 요거 이렇게 지울게, 이렇게. 됐죠? 요 세무조정을 했으니까 요 비용 처리한 걸 돌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란색. 그러면 얘랑 이 세법,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자, 장부는 비용 20. 세법은 비용 빵. 미지급 비용 부채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 빼야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미지급 비용이 없어요. 근데 세법은 차변에 미지급 비용 있죠. 되셨나요? 그럼 차변에 미지급 비용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미지급 비용이 감소. 요게 2번. 2번을 세무조정하면 되잖아요. 자, 2번 세무조정하면 송금 불산입이죠?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그리고 딱 봐도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인데 송금 불산입 가산종이니까 플러스 유보.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금산입 기타 하셔야 돼요, 무조건. 1차 세무조정 통해서 요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중요한 거 해보시면 이게 교재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요거예요. 여기 교재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중대한 오류일 수도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래요. 그러면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성격이 수익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중대한 오류면. 죄송해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수익, 영업일수 처리하잖아요. 괜히 지웠다. 괜히 지웠다. 자, 해볼게요. 자, 1차 세무조정은 없었죠? 자, 우리 아까 1차 세무조정은 뭐였냐면 송금산입 기타나 입금산입 기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세무조정은 없어요. 맞죠? 자, 근데 2차 세무조정. 자, 단기의 입금이래요. 그럼 우리가 회사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장부에 수익 처리한 거잖아요. 세법이 그게 입금이면 둘이 같죠? 같으니까 세무조정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법상 단기 입금이 아니래요. 그럼 입금이 아니면 장부는 수익 처리했는데 세법은 수익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하면 되겠죠. 물론 소득 처분은 뭐 기타나 마이너스 유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얘요. 뭐냐면 중대한 오류일 때. 그럼 중대한 오류면 잉여금을 늘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잉여금을 늘려요. 중대한 오류면. 맞죠? 자, 그럼 1차 세무조정이 아까 입금, 산입, 기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보시면.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걸 수익으로 처리하는 세무조정한 게 입금, 산입, 기타예요. 뭐냐면 요거. 보세요. 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XX는 금액 단정지수 없을 때 뭐예요? 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수익으로 처리하는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익잉여금 증가시켰으니까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수익을 처리하게 하면 대변으로 수익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입금, 산입, 기타 한쪽이 자본이니까. 되세요? 그래서 요 1차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잉여금 증가한 걸 수익으로 돌리는 세무조정한 거예요. 요거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어때요? 입금, 산입, 기타를 통해서 위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의 입금이래요. 단기 입금이면 장부도 수익, 세법도 수익. 1차 세무 통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되세요? 그래서 세무조정 없고요. 근데 이게 단기 입금이 아니래요. 그럼 그때는 입금, 불사함이 또 세무조정 한 번 더 있는 거죠. 되세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오류면 입금산입 기타나 송금산입 기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많이 깜빡하세요. 실제로 이거 잘 안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손실 해볼게요. 대기 가서 한번 자세하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멈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래요. 그럼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영업 외 비용. 맞죠? 이렇게. 자, 그럼 1차 세무조정은 절대 없어요. 그렇죠? 비용을 비용으로 돌린다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불안하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세무조정. 자, 세법이 단기의 송금이래요. 그럼 세무조정 없죠. 왜냐면 장부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도 단기 송금 비용이면 세무조정 없는 거고 둘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법이 단기 송금이 아니래요. 그럼 장부는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단기 비용이 아니면 송금 불산입 있겠죠, 세무조정이요. 요거는 쉬운데 이제 문제는 중대한 오류가 항상 문제예요. 좀 어려워요. 자, 만약에 얘가 중대한 오류래요. 그럼 회사는 이익잉여금 감소시키죠. 여기 아까 했던 요거. 이건 안 줘서 다행이다. 여기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걸 지워버렸네. 요거.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 감소시키잖아요. 자본이 차면서 감소. 그렇죠? 그럼 여기 송금산이 기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익잉여금 감소. 그렇죠?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 줄여요. 전기료 수정 손실은. 자, 그러면 1차 세무조정이 송금산입 기타가 무조건 있습니다. 요거예요. 아까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요거예요.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분계를 해볼게요. 그렇죠? 요 분계.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1번 분계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걸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이익잉여금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게 되는 거죠. 이 XX.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감소를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리려면 차변의 비용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송금산이 기타죠. 여기 송금산이 기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세무조정 송금산이 기타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처럼 세무조정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세무조정. 자, 근데 그게 단기의 송금이래요. 그럼 우리가 1차 세무조정을 통해서 장부가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렸는데 세법상 송금이면 둘이 같으니까 세무조정 없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근데 단기에 송금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대기 가셔서 고민해 보세요. 저도 아마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몇 번 이렇게 분계 같은 거 보시고. 요 1번 분계 있잖아요. 1번 분계. 이거예요, 이거. 아이, 좀 애니메이션 많이 넣어가지고 미치겠네.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 요거. 이거 똑같잖아요. 비용 늘리고 이익잉여금 증가시키고. 그렇죠? 이게 송금산이 기타였잖아요. 그렇죠? 외워주시는 거 있고, 요거. 자, 이제는 감가상각비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